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무신사 앱 다들 하나씩은 갖고 계시죠? 아마 그냥 옷 사는 앱 이 정도로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근데 만약에 무신사가 단순히 옷 파는 회사가 아니라 한국 패션 시장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제국을 만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알던 무신사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무신사를 그냥 여러 브랜드 모아놓은 온라인 편집샵 정도로만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무신사라는 기업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이건 그냥 플랫폼이 아니에요. 스스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시장을 장악하고 해외 유명 브랜드를 독점하고 심지어는 경쟁자까지 돈으로 사버리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에 가깝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무신사의 성장은 놀랍다는 말로는 부족하죠. 2021년에 4,600억 원이던 매출이요. 불과 3년 만에 거의 1조 원이 됐고 올해는 1조 3천억 원을 넘을 거라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그냥 남의 물건 대신 팔아주는 플랫폼이 이렇게까지 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거대한 제국이 세워지고 있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그 제국의 설계도를 같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무신사 제국의 비밀을 5가지 열쇠로 풀어볼 겁니다. 첫째, 돈은 대체 어떻게 버는지. 둘째, 어떻게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는지. 셋째, 경쟁자는 어떻게 집어삼켰는지. 넷째, 우리의 추억을 어떻게 돈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성몽 가도에서 치러야 했던 값비싼 수업료는 뭐였는지. 자, 그럼 첫 번째 문부터 한번 열어보죠. 자, 첫 번째 파트, 성장의 3가지 엔진입니다. 무신사의 돈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를 겁니다. 아주 안정적이고 굉장히 똑똑하게 균형 잡힌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무신사 제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죠. 보통 다른 플랫폼 회사들은 수수료라는 엔진 하나에만 의존하다가 위기를 맞고 나잖아요. 근데 무신사는 보시는 것처럼 엔진이 3개입니다. 브랜드들한테 받는 플랫폼 수수료, 자기들이 직접 만드는 무신사 스탠다드 판매, 그리고 해외 브랜드를 독점 유통해서 버는 돈. 이 3가지가 거의 3분의 1씩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이건 뭐랄까, 다리가 3개 달린 삼각대 같아서 어느 한쪽이 흔들려도 절대 쓰러지지 않는 거죠. 이게 무신사가 가진 진짜 힘입니다. 자, 그럼 그 3개의 엔진 중에서 요즘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엔진이죠. 바로 무신사 스탠다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자체 브랜드, PB 상품 수준을 넘어서요. 아예 시장의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숫자 30, 이게 뭘 의미할까요? 불과 2년 전 딱 2곳뿐이었던 무신사 스탠다드 오프라인 매장 수입니다. 2년 만에 15배가 늘어난 거예요. 이건 그냥 매장을 좀 늘려볼까 하는 수준이 아니죠. 온라인의 절대 강자가 이제 오프라인 시장까지 전부 먹어버리겠다는 사실상의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자, 근데 30개라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해봤습니다. 전 세계적인 패스트 패션의 거물, 바로 자라의 국내 매장 수가 약 30개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무신사 스탠다드는 온라인을 넘어서 오프라인에서도 자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규모가 됐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나죠?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바로 올다모라는 신조어가 생겼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올리브영, 다이소, 그리고 무신사 스탠다드. 바로 한국에 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꼭 들러야 하는 쇼핑 성지 리스트가 된 겁니다. K뷰티는 올리브영, K가성비는 다이소, 그럼 K패션은? 바로 무신사 스탠다드라는 공식이 만들어진 거죠. 단순한 옷가게가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관광 명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의 오랜 왕이었던 유니클로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유니클로 매출의 15% 수준이었던 무신사 스탠다드가요. 이제는 32%까지 따라붙었습니다. 거의 턱밑까지 쫓아온 거죠. 마치 무서운 속도로 거리를 좁히는 추격자 같아요. 이 추세라면 정말 왕자가 바뀌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신사는 스스로 성장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예 제국의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하죠. 바로 M&A, 즉 인수 합병을 통해서요. 그 중심에는 3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은 29cm 인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려면 영업권이라는 개념을 잠깐 알아야 하는데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회사를 살 때 그 회사의 자산 가치보다 돈을 더 얹어주는 일종의 웃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회사의 브랜드 가치나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프리미엄을 붙여주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무신사가 얼마나 대담한 베팅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3천억 원을 주고 회사를 샀는데 그중에 무려 2,500억 원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즉 웃돈이었습니다. 인수 가격의 80%가 넘는 돈을 브랜드 가치에 쓴 거예요. 사실상 500억짜리 회사를 3천억에 산 셈이죠. 왜 그랬을까요? 29cm가 가진 독보적인 감성과 무신사와는 결이 다른 고객층을 통째로 흡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같이 인수했던 스타일시어는 과감하게 버렸다는 겁니다. 15억 6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요. 이게 바로 무신사의 무서운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셨을 무신사의 세 번째 성장 엔진, 무신사 트레이딩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자회사는요, 해외 브랜드를 국내에 독점적으로 유통하는 말하자면 제국의 숨겨진 병기 같은 곳입니다. 챔피언, 디키즈, 그리고 잔스포츠. 이 이름들 들으니까 뭔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학창시절 추억을 떠올리실 거예요. 한때 정말 거리를 휩쓸었는데 어느 순간 살짝 잊혔던 이 브랜드들. 이걸 누가 다시 유행의 중심으로 끌고 왔을까요? 바로 무신사입니다. 무신사 트레이딩이 이렇게 잊혀진 보석 같은 브랜드들의 국내 독점 유통권을 싹 가져와서 우리의 추억을 지금의 매출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신사의 세 번째 무게죠. 물론 무신사라고 해서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값비싼 수업료를 내기도 했죠. 한정판 신발 리셀 플랫폼 솔드아웃의 사례를 통해서 이 거대한 제국도 실수를 통해 배운다는 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솔드아웃의 여정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2021년에 야심차게 출발해서 2022년에는 100억 원이 넘는 투자까지 받았죠. 하지만 곧바로 리셀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품 검수하고 물류 처리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결국 가장 큰 투자자마저 떠나갔고 올해 3월 무신사는 더 버티지 못하고 솔드아웃을 본사로 흡수해버렸습니다. 화려했던 독립왕국이 결국 제국에 편입되는 순간이었죠.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2022년에만 영업 손실이 420억 원이었어요. 그 후로도 매년 수백억 원씩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제국이라도 이런 출혈을 계속 감당할 수는 없었던 거죠. 결국 무신사는 사업을 완전히 접는 대신 안으로 끌어안아서 상처를 최소화하고 효율을 높이는 길을 택한 겁니다. 뼈 아프지만 아주 현실적인 결정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무신사라는 앱 하나 너머에 존재하는 거대한 제국을 탐험했습니다. 판매할 공간, 즉 플랫폼을 제공하고 거기서 팔 최고의 상품을 직접 만들고 심지어 외부의 강력한 브랜드까지 독점해서 거느리는 무신사. 이들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물고 제조와 유통을 하나로 합치는 이들의 방식이 과연 미래 유통산업의 새로운 교과서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